안녕하세요. 소집지기입니다. 요즘 소집에서는 최정라 작가님의 비밀의 정원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전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정라 작가님과 함께 못다한 전시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로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밀의 정원을 전시하고 있는 작가 최정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전시를 좀 여신 소감이 좀 어떤지 좀 제일 먼저 좀 궁금해요. 처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첫 주에는 생각의 늪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 생활을 하고 싶어서 5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엄청난 뭔가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는데, 막상 전시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제 작품을 갤러리 안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예, 저를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 작가의 길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갤러리에서 작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꾸준히 계속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의지, 그 성실함,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작가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님이 또 특히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또 상주하시면서 이렇게 또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계셔 주셔가지고 아마 더 그 하루하루를 더 여실히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전시를 좀 느끼시고 계시군구나를 좀 느끼게 되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작가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이런 에 대한 마음도 많이 드셨다고 하고 근데 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님들도 다 처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가님께도 어떻게 보면 그 처음이 이 소집이란 공간에서 또 시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많이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소집에서 이렇게 첫 전시를 좀 여시면서 또 DP를 하는 시간도 꽤 좀 오래 걸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더 많이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저는 오히려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좀 전시를 하시면서 또 소집을 느끼시는 부분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집에서 전시를 여시면서 또 느끼는 점은 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해요. 그 전에는 그냥 관람객의 음. 입장에서 소집을 느꼈더라면, 어, 지금은 제가 전시를 하면서 작가, 음.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작가 지망생이 되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음. 내가 진짜 그렇게 작업을 열심히 했나라고 의문점을 내면은 대답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매일매일 작업을 하지도 못했고, 음. 그냥 이렇게 필 받으면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저 전시는 제 작업실에 놀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음. 몰라도 저도 그 공간을 제 작업실처럼 여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또 저는 소집이 그 주는 공간의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거기를 진짜 제 작업실처럼 한번 연출해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음. 그래서 계속 거기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또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이렇게 딱 그 음. 작업대를 휙 보시면서 그래서 음. 조금씩 이제 약간 오픈된 작업실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역시 매일 출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지금이 휴일인데요. 이제 네. 원래 저는 좀 자유롭게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음. 매일 갤러리로 출퇴근하는 걸 하다가 오늘 갑자기 휴일이 지어졌는데 이 상황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음. 그런데 문득 또 매일 출근하면서 계속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진짜 이제 내가 드디어 작가가 되는 건가? 또 음. 이제 작가로서 첫 개인전을 해야 작가란 타이틀을 형식적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도 매일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음. 어디서도 작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갤러리 소집이 있는 공간이 제가 지금 현재 시골 외곽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그곳이 만약에 도심지 한복판이었으면 제가 매일 출근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그 조용한 동네에 주는 느낌?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의 내용이 자연물이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그 공간이 그 큰 소나무와 향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또 어딘가에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온전히 이 한 달 동안 이 소집을 저의 또 다른 비밀의 정원으로 한번 제가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주는 첫 개인전을 하는 작가로서 음, 어떤 진통의 그 심리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피곤했었고 음, 한 둘째 주부터 이제 뭔가 출근하는데 음, 기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이 공간이 소집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오히려 이렇게 또 휴가를 또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저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자유 시간을 좀 얻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정말 이렇게, 느끼시면서 또 소집을 또 작가님만의 또 다른 또 비밀의 정원처럼 또 느끼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그런 의미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비밀의 정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번 이제 전시 타이틀이기도 한데, 이 타이틀을 좀 이렇게 짓게 되신 좀 뭔가 이유가 또 이제 있으신데,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풀어주신다면, 네. 비밀의 정원은 음, 제가 정원이 어찌하다 보니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네. 모두 다 이렇게 마을 한복판에 큰 담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곳에 정원이 있는지 모를 그런 분위기거든요. 음,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대문을 열면 어머나 이렇게 다들 깜짝 놀라요. 음, 그리고 처음부터 이곳이 비밀의 정원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도 제 정원에 이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음, 어떤 정말 비밀의 정원 같아서 비밀의 정원이었는데 음, 어, 자기는 꽃에 별로 뭐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음, 그냥 그거를 많이 접하지 않아서 또는 자기가 식물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음, 누구나 마음속에는 초록 그리고 뭐 어떤 동식물, 생명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정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타이틀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쉬었다 가시는 그런 의미로도 되게 많이 이 전시가 좀 사람들에게 마음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작품의 주요 모티브 역시도 이제 좀 자연을 많이 이제 주요 모티브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작가님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자연이 좋아서 일단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음, 문득 가끔 자연이 나에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유는 음, 없어요. 그 이유가 음, 없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음. 한겨울에도 뒷산에 가서 뭐 음, 눈썰매 타고 음, 그리고 한여름에는 시냇가에서 물놀이하고 바다에 가서도 몇 날 몇 캠핑하고 음, 그리고 한참 어렸을 때인데도 한 2월, 3월 달 되면은 왜 음, 조그만 개울가에 왜 눈이 그 얼음이 그 녹으면서 생기는 왜 투명한 그런 느낌? 음,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경우 참 예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제 모습 중에 하나가 그때가 한 6살,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집 근처 하천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우두커니 분명히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그 있는 바위들 돌이랑 그리고 멀리 있는 그 큰 산이랑 뭔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그걸 음, 지금 생각해도 왜 그 어린애가 그때 그렇게 혼자 그러고 있었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음, 그냥 좋았나 보구나. 그냥 아까 음, 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도시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음, 근데 그 자연을 좋아하는 게 그냥 어렸을 때 그걸 당연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되살아나는 감정이지
제가 만약에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뭐 귀촌을 해서 산다고 했으면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자연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저도 사실은 말 못하겠어요. 말 그대로 음, 자연이 저한테 그냥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음,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뭔가 그런 뭐 숲에 가든 바다에 가든 강에 가든 즐겁고 또 그렇게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런, 지금 작가님 말씀에 조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린 시절 어쨌든 고향이 이제 강릉이어서 이제 너무 이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서 그걸 좀 다시 느끼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아 이게 되게 당연했던 게 아니구나. 또 이 자연이 정말 항상 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게 정말 큰 복이었구나를 좀 저는 또 새삼 좀 느끼기도 하는데 그 또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유년기를 음, 시골에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음, 어느 일정 된 나이대가 지나면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음.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유년기 시절에는 이 시골이 싫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음, 사는 게 꿈이었고 음, 음, 막상 대학생 때부터 서울에서 사는데 음, 20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음, 30대부터는 좀 아리송해졌는데 음, 지금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음, 어렸을 때는 그 도시 사람들의 세련됨을 제가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작업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음, 세련됨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요. 저희가 트레이닝 하면 할 수 음, 있는데 음, 자연에서 느끼는 감수성은 음,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교육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뭐 강릉이나 뭐 이렇게 시골 어딘가 이렇게 사는 우리 어린 음, 친구들이 음, 뭔가 이 우리가 자연을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 좀 소중하게 느끼고 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음, 지금 소지찌개 님도 그렇고 음, 저도 그렇고 음, 일정한 나이대가 되면 다들 다 자연이 좋고 고향으로 음, 돌아오고 싶어 하고 음, 그런 걸 보면은 아, 좀 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셨던 게 워크숍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준비를 좀 제가 생각해서는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좀 느껴졌는데, 워크숍을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관람객 분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음, 다들 조금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음, 일단 주제가 자연이어서 좋고 음, 그리고 너무 난해하지 않아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일까? 너무 쉬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음, 자연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맞고 음, 그리고 뭔가 만들면서 좀 힐링이 되는 느낌? 뭐 그런 음, 건가 싶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워크숍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뭔가 만들 때 느끼는 성취감 음, 그리고 그걸 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이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작품을 갖고 내 집의 공간에 전시를 하거나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각자의 니즈에 맞는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또 주제가 호텔에서 버려지는 이불 시트를 갖고 업사이클링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저께 그 워크숍을 하면서 어? 생각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꼼꼼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음, 오히려 좀 제가 당황했어요. 그걸 또 열심히 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공유하는 느낌 있잖아요. 음,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음, 이분들도 같이 가져가셨구나. 음, 그래서 진지하게 몰두하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렇게 두 손 가득 들고 가시는 모습에서 음, 아, 제가 앞으로 작가로서 가는 길이 음,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늘 집에서 혼자서 작업실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작업을 했는데 음, 계속 이렇게만 작업하면 저도 우울증에 걸리겠다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근데 음, 가끔 이렇게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공유해도 재밌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예를 꿈꾸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교류야말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좋아서 이 워크숍이 또 빨리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작가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나의 어떤 혼자 이제 경험했었던 그 즐거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제 담겨 있는 이제 워크숍이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 옆에서 그 열정을 같이 함께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거기 안에는 되게 또 작가님이 숲 공부를 또 하셨기 때문에 좀 또 풀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숲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또 제가 또 들으면서도 좀 감명을 받았었는데 공부를 좀 하면서 좀 어떻게 또 느끼시는지 그 자연을 좀 어떻게 또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궁금해지네요. 어, 처음에는 이제 음, 꽃이 좋아서 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음, 꽃이 좋았던 이유는 예뻐서, 그저 음, 예뻐서. 근데 어, 조금씩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정원 생활도 하고 음, 그리고 숲 해설사 선생님 따라서 오지 야산을 다니면서 음, 어, 정말 머릿속에 온갖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제 자신이 자연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음,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음, 모른다는 게 음, 내가 제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같다라는 느낌? 음, 근데 우연히 1년 전에 소지지기님을 어떤 이제 자리에서 만나 뵙고 전시를 이렇게 슬쩍 여쭤봤더니 이 기간 밖에는 자리가 없다고 했을 때 정말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전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용기가 없었고 음, 근데 이때 대관 신청을 안 하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용기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딱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내가 자연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게 맞나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그 전에 저 혼자서 작업은 많이 해왔지만 객관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준 게 없이 그저 뭐 제 작업실이랑 집에서 이렇게 전시해놓고 뒤피해놓고 이렇게 사람들 친구 지인분들이 놀러서 예쁘다 뭐 했을 땐 그냥 지인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첫 개인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드디어 작가로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뭔가 허세 가득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가 겉멋만 잔뜩 부렸구나. 음, 꽃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름다웠던 게 아닌데 음, 저는 그냥 얘는 왜 이렇게 이쁘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부를 하면서 그 어떤 지식을 나누는 거지. 음, 자연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적은 없잖아요. 음, 여전히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음, 제 스스로도 여전히 자연을 끝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아름답구나. 음,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이유를 조금씩은 설명할 수 있겠다. 음, 그 이유란 것도 사실은 제 느낌에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제가 바라는 작가로서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제가 잘 표현하고, 그걸 관람객 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음, 때로는, 제 작품을 통해서 직접적인 느낌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상상, 영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작품 설명을 하면서 음, 이분들이 또 자기가 겪은 경험들도 또 얘기를 하시고 음, 또 소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유년기의 경험, 그 시절에 소환되는 거예요. 막. 특히 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음, 자기의 그런 외양간의 경험을 얘기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외할머니 집에 외양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작품이 주는 어떤 또 다른 타임머신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서 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게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상상의 캠퍼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전시하는 중에도 많이 느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시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시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좀 달라지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앞으로 또 이제 좀 계획하시는 것도 좀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좀 많이 있다고 느끼기도 했는데, 또 앞으로 좀 바람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첫 전시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만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음, 이제 현실로 펼쳐지니까 음, 이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에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이걸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을 해야지 명확해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작가로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해야겠다. 음, 그리고 자연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진지하게. 음, 이번에 제가 작품 설명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것도 조금씩 곁들이려고 했는데 여전히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 있게 설명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숲으로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지금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게끔 음. 성실하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시 좀 못다한 이야기 좀 있으시다면 또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음, 우선 이렇게 관람객분들한테 음, 제가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음, 원래 뭐 재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음, 근데 뭐 사실 손재주가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음, 그렇다고 제가 뭐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령 미술 학원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음, 다들 모든 게 두려워하는 그 지점을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다들 잘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바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음, 워크숍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됐고, 저도 전시를 하는 게 꿈이긴 했는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소집지기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관 날짜를 물어봤던 건데, 음, 만약에 그날이 아니었으면 전 올해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턱대고는 제가 막 전시를 하시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많이 좀 처참히 깨지는 상황도 맞닥뜨릴 텐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소집 갤러리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내 스스로 내가 작품 활동하면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공유하는 제3자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게 작가로서의 어떤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서 또 망설이는 그 누군가에게 좀 음.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좀 용기를 내셔서 예, 또 이렇게 첫걸음을 또 떼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좀 바라보고요. 어, 저 역시도 이렇게 첫 전시를 또 열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전시 그리고 좋은 재미난 워크숍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